예, 안녕하십니까. 133회 그 정보관리 기술사 약간 조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좀 자리를 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하시는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분명히 분명히 이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 그 짧지만 제 경험이 작은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사를 왜 그 시작을 하게 됐는지와, 그리고 이제 어떤 학습 기간, 그리고 학습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을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다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사를 목표로 하시게 되는데요. 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컸던 건 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좀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또 연차는 점점 쌓여져 가는데, 뭔가 저를 딱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저만의 무기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자료 정리를 잘한다. 글씨체가 좀 괜찮다. 이 정도지. 실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 제시할 수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과 그런 어떤 IT 관련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들을 어쨌든 공부하면서 어떤 쓰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그런 기술사 시험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뭐 IT 전공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IT 전공이고 그러다 보니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필기 합격까지 한 22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우선 7월 달에 이제 기필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2달 정도 기필반을 이제 수료한 이후에 바로 심화반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영등포에 있는 정상반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정상반의 3기서부터 6기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이런 타임라인인데 실제로 이 처음에는 제가 한 55점 정도에서 좀 머물다가 132회 때 59.9라는 점수를 한번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55점에서 이 59점까지 이렇게 좀 올라갔었을 때 저는 좀 나름대로 좀 제 경험을 좀 더 그때 상세하게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기필반을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었을 때인데요. 지금 혹시 여기서 뭐 전에 뭐 공부를 좀 해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뭐 계신가요? 아니면 다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강정호 멘토님에 반해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선 1교시, 2교시형의 시험에 대한 그런 답안지에 대한 그런 템플릿을 좀 습득하는데 좀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써서 표현을 하는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보일까? 사실 저는 처음에 기필반 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뭐 10시간을 한다 치면 저는 토픽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하고 오히려 거기에 절반이 한 5시간 정도를 계속 쓰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선 처음에 좀 공부를 했었고, 기필반 때는 우선 쓰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필반이 끝났을 때 14페이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면 저는 기필반 때 베스트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필반이 끝나고 이제 심화반이라는 곳에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는 지금 기필반 때도 사실 그런 토픽들이 적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그 주말에 어쨌든 숙제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아서 평일날에 공부를 하고 그 주에 이제 그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까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뭔가 받은 자료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에 가서는 이 양이 뭐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 우선 기피반 때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했다 생각을 해서 토픽을 공부하는 양을 좀 늘리고 그 쓰기 쪽은 그래도 한 30% 정도 유지를 좀 했습니다. 저는 쓰면서 좀 공부도 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이 사실 이 쓰는 거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과 이런 쓰기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그걸 바로 써지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아마 그 기필반을 진행해 보시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기필반 이후에 심화반에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였는데 이때는 좀 제가 여기다 이제 퐁당퐁당 점수라고 썼는데 저는 뭐 2교시 그러니까 1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문제를 쓰고 2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4문제를 쓰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교시는 뭐 6점을 맞으면 그냥 잘했다라는 그런 점수거든요. 60점 만점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는 뭐 6점, 6점 그런 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뭐 6점, 뭐 3점, 뭐 6점, 뭐 4점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약간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있어서 약간 처음에 조금 서브노트만 너무 봤더니 뭐 이런 결과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에 제가 이제 합격할 그때 즈음에 이제 공부했던 방식인데 이때는 쓰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 수요일에 그 100분 정도 이제 혼자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쓰기를 좀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쓰지 않으면 금방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그 멘탈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그런 이 그 수험 과정에 있어서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에는 사실 멘탈 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이때 저는 이제 암기노트라는 걸 갖고 공부를 하면서 좀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좀 이런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나 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술사라는 시험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우선 그 저희 멘토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뭐 그 여러 가지 학원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멘토님들도 다 좋으실 거고 그리고 멘티도 다 좋을 거고 그리고 요새 절실함은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시스템이 좀 나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학원의 시스템을 좀 믿고 그 학원의 시스템을 믿고 제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을 때 뭔가 더 고민하지 않고 더 빠른 최단거리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학원 시스템을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주간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서브노트가 분명히 이제 공유가 될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다 이제 갖추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시스템 쪽은. 그리고 멘토님들도 이제 다양한 멘토님들 중에서 나와 잘 맞으시는 멘토님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절실함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동기와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충분히 그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언제 공부할 수 있는가 그런 시간들을 먼저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그 지필반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시간표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표를 저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표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 이 시간은 좀 안 돼. 이 시간은 좀 집중해서 잘 안 되네. 차라리 이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의 그 타임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 근무지가 안양이었는데 저는 인천에 살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그 전철에서 그냥 공부를 하면 어떨까 그냥 싶었습니다. 우선 출퇴근 거리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편도로요. 그 왕복 한 4시간 정도, 왕복 4시간 좀 미만인데,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그 전철 노선을 좀 돌더라도 종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는 그런 전철을 이용해서 한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제가 안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어떤 뭐 자료를 보던가 목차 잡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1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회사에 출근은 그래도 좀 일찍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6시부터 8시인데 6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면 한 5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좀 일찍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스터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그리고 근무 시간대는 다른 분들은 이제 짜투리 시간 많이 이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러다 보니 약간 병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이 바쁠 때는 공부 짜투리 시간이 아예 안 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왠지 좀 일이 좀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공부하기가 편한지 그걸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1시간, 그리고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이제 퇴근 이후에 한 8시에 정도에 집에 6시에 끝나도 한 8시쯤 들어오는데, 뭐 저녁 먹으면 이제 9시인데, 그때부터 독서실을 가서 한 3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좀 이렇게 계속 이 패턴대로, 예,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사실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언제 내가 이 기술사라는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공부할 시간을 좀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공부하는 게 편해서, 오히려 좀 6시에 나가서 12시까지 우선 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좀 식구들이랑 밥 먹고, 그 좀 기간을 잡아서 좀 3시간 정도 좀 그 밥 먹고 쉬고, 그리고 독서실 좀 가서 7시쯤 들어와서 또 저녁 먹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뭐 철인도 아니고 이거를 매일 365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약속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틀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최대한 그래도 내 기준은 내가 지킨다. 그런 어떤 기준으로 우선 생각하시고, 너무 못 지켰다라고 해서 아, 난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초기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는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템플릿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템플릿자를 이용해서 이 그림 같은 거를 그리고 이런 배치 같은 걸 할 때, 아까 이제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템플릿을 어쨌든 만들고 이 모양자를 갖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릴까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굵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모양자다 보니까 이게 잘 집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모양자에다가 자석도 이렇게 붙여갖고 손잡이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사실 이 기술사 공부의 장비가 모양자랑 수정 테이프랑 볼펜인데, 뭐 볼펜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모양자는 제가 좀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자를 붙이고, 뭐, 어디 부분, 그러니까 딱 자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템플릿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땐 이 부분을 대고 딱 선을 그린다. 그래서 전체 표를 딱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칸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글씨 쓰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표의 단락의 그런 길이까지도 저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내가 떻게 쓰는 게 제일 이쁘더라. 내 글씨가 어떻게 들어갔을 때 좀 괜찮더라. 잘 보이고 채점이 잘 되더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좀 뭐 하냐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모양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처음에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게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템플릿 강의는 뭐 좋은 강의들이 많을 거고 뭐 다른 멘토님이라든지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했었던 방법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쨌든 이제 기본 토픽들이 아마 나올 건데 그때 저는 토픽들을 다 어쨌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보고 나서 이제 암기 노트라는 걸 제가 좀 들어서 암기 노트까지도 좀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정리만 하는 그런 암기 노트였지 실제로 활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필할 때는 서브 노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쭉 보고 그리고 시험 보러 와서 시험 보는 그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이트에 실제로 이제 내가 쓴 답안을 업로드해서 이제 첨삭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꼭 했습니다. 그 멘토님들이 주시는 그런 숙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반에 넘어갔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몇천 개가 되는 토픽인데, 이때는 그냥 토픽을 다 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멘토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셀타라든지 목차 잡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필반 때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화반 때는 아침에 1교시형 10문제 100분, 2교시형 그 4문제 100분 이렇게 총 아침에 이렇게 200분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기필반이 끝났을 때 완벽하게 이 전체 페이지를 다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왜 멘토님들이 내주는 그런 숙제들이 가끔 주말에 이제 주간 모의고사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라도 좀 잘 써보자라면서 이제 반드시 이런 숙제는 다 해서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평소에 쓰는 대로 좀 썼습니다. 근데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전문가스럽지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첨삭을 받으면서 개선을 해 나갔는데 이제 심화반 이제 처음 이제 답안인데 이때도 사람들은 이제 좀 저한테 좀 뭐 괜찮다,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쓰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는 거죠. 계속 저 이제 쓰기를 연습해갖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될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내용은 어쨌든 맞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자 한자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이게 이런 모양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 내에 좀 쓰지 못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글씨를 좀 줄이고 조사 같은 것도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살짝 흘리는 정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게 그 정도로 하면서 제 답안의 그런 그 모양을 템플릿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나눠주시는 그런 서브노트 중심으로 좀 계속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3회 심화반 때 한 전체 도메인 토픽을 돌았더니
그래도 좀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목요일, 그러니까 전체 서브노트를 다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도 좀 기억에 나거나 좋은 거는 수요일 날 정도 이제 딱 전체를 다 보는데 저는 그래서 왜 반복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암기하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브노트를 반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수요일까지 한 바퀴를 돌았으니 다음번에 한 번 더 보면 좀 더 빨라질 거고 또 보면 또 짧아지겠지.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일이 걸렸는데 또 한 번 보면 또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잘. 이게 사람이 정말로 이게 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회독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못했어요. 똑같은 토픽을 반복을 해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내가 빨리빨리 답안지에 써내야 되는데, 이 토픽에 대해서 뭐 깊은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뭘 써야 되지 고민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독이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서브노트 말고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만든 그런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암기 노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암기 노트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시작을 했더니 나름 회독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암기 노트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암기 노트를 어쨌든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이게 중반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좀 쌓이시니까 이게 이건 내가 어떤 토픽인데 공부를 했었다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있었을 때 그걸 좀 미루지 않고 좀 바로바로 체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주가 뭐 네트워크 도메인인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토픽들이 연관 관계가 있어서 관련된 그런 어떤 주제들이 좀 연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거였지라고 이제 대략적으로만 하지 않고 제가 그 토픽도 좀 챙겨서 좀 딱 보면서 제가 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그 어스름한 기억이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 내내 저를 그게 좀 사로잡더라고요. 계속, 그것도 핵심 토픽이었는데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갔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가 뭔가 좀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쁘기도 하고, 공부할 것도 많지만, 어차피 이건 오래 좀 공부해야 될 거고,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 해서 제가 좀 기억나는 연관된 토픽들이 나왔을 때, 좀 미리 서브 노트들을 좀 돌려보든가, 암기 노트를 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 좀 넘어가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이 시험을 보면서 나름 복기를 좀 하면서 좀 제 답안지를 좀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단락, 2단락을 그 모양 템플릿이 안 좋았다. 그리고 뭐 이게 좀 확대가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장점을 넣는 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피드백과 그리고 멘토님들의 말씀들을 적어서 그 항목들을 어떤 노트라든지 그런 일기장에다 좀 써놓고 잊지 않게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그 주에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그 모의고사를 그냥 그 모의고사에 멈추지 않고 뭔가 피드백을 받고 제가 그 생각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는 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써봤던 거고 내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시험을 봤으면 100분 동안 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왠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손이 안 갑니다.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하고와 안 하고와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서 복귀에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할 때 즈음인데요. 음, 이제 공부가 좀 나름 제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그 멘탈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건 쓰는 건데 내가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흔들리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되고 흔들리고 괜히 이제 망상은 아니고 아, 뭘 해야 되는데? 뭐 공부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토픽이 중요한데? 아, 그게 나오면 어떡하지? 난 지금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불안감들이 막 생기면서 스스로 막 스스로 무너지는 막 어떻게 보면 그런 멘탈 그런 그 멘탈 관리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딱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어떤 나만의 뭔가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공부가 안 됐을 때 봐야 될 그런 핵심 자료. 뭐 토픽이 뭐 2천 개가 되지만 이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한 번에. 근데 이걸 그나마 이 중에서라도 뭐 한 개씩이라도 좋은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흔들릴 때 뭐 도메인별로 뭐 두 개씩이라도 해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추려서 아, 이거라도 우선 무조건 보자. 그러니까 그런 뭔가 딱 그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 뭔가 나만의 뭔가 그런 좀 무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여기 도표 구분 키워드 반복을 했는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 틀을 갖고 좀 계속 토픽들을 정제하고 다듬으면서 학습 후반기를 보냈고 59점, 6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으면서 그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면접도 제가 좀 써놓겠는데 면접도 전 매일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어색하고 잘 좀 서투르다 보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연습을 했는데 뭐 와이프나 뭐 멘티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냥 면접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런 IT 쪽은 아닌데 제가 면접 질문을 한 뭐 100개, 200개 주고 여기서 나한테 10개만 물어봐 줘라. 물어만 다오. 그리고 나는 말을 할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모습을 녹화를 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133회에 공차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 키워드를 통해 이제 좀 제가 좀 생각을 정리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뭐 웹, 뭐 오픈 API에 대해서 뭐 설명하세요 했었을 때, 그냥 딱, 어, 뭐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면 뭐 개인적, 뭐 여기서 보면 뭐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는 뭐 오픈 API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으로 뭐가 좋고,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 뭐가 좋고, 조직적인 측면으로 뭐가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프레임을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이렇게 좀 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토픽들을 좀 정제하고, 좀 정리하고,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는 데 좀 도움을 많이 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처음 보는 거라도 어떤 처음 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떤 이러한 틀이 있으면 거기서 키워드들을 떠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토픽에 있었던 키워드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건데 그때 이러한 표를 갖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계속 제가 암기 노트란 걸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했었던 암기 노트입니다. 이게 서브 노트는 이게 이거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도메인일 텐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도메인 같은 경우가 뭐 하나의 도메인을 뭐 10분, 30분, 뭐 1시간이면 다 보시고 뭐 그러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빨리 떠올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암기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노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서브노트의 내용들을 정의와 키워드, 그리고 그림 같은 거를 딱 놓고 요거를, 요, 이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힘들 때 많이 봤다라고 한 건데,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 부분은 그 저의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한 암기 노트인데, 여기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잘 그 안 외워지는 거는 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이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다가 암기 노트가 없어서 좀 힘들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전체 많은 서브노트에서 저는 딱 10개씩 좀 추렸습니다. 10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하고 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토픽들을 10개씩 추리고,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보안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니까 20개 정도 해서 120개 정도를 딱 정의, 요 키워드, 그리고 좀 그림, 이게 간략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할 때 무조건 그거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어떠한 중요한 토픽들이 많고 이슈가 뭔데,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보다 난 내가 있는 게 난 내가 갖고 있는 거 요거 120개는 요거는 무조건 만점을 받을 거야. 이게 기필반 때 했던 토픽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좀 개수를 줄이더라도 전체 도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암기 노트를 만들었고, 이, 이걸 계속 보면서 이제 암기 노트 이후에 서브 노트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서브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암기 노트로 계속 올리는 거죠. 처음에 120개를 갖고, 이걸 내가 뭐 1시간, 2시간 내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 되면서 요 밑에 있는 이런 각 다른 이제 도메인에 있는 그런 토픽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암기 노트 하나가 결국에는 저는 여기 있는 전체가 대부분의 이제 좀 토픽들이 암기 노트 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암기 노트를 뭐 1시간, 2시간 내에 다 돌리는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암기 노트를 만들었고, 그걸 만들면서 좀 공부가 좀 편해지고, 마음의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뭐 제가 이제 여지껏 뭐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장표인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요 기술사 시험에 좀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멘토님에 대한 그런 좀 무한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저 와이프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멘토님들이 시키는 건 무조건적으로 좀 하려고 했고, 그리고 힘들거나 고민이 있었을 때 항상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게 참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마 뭐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충분히 저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무조건 좀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좀 어려웠던 건 한 주를 공부하고 그 한 주에 대한 그런 주간 모의고사를 보러 나가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정말 일주일 동안 5일을 한 12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주말에 나가서 이게 시험을 보는 게 되게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출근을 하셔서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그러니까 두려움과 부담감을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빨리 깨지는 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뭐 FR이라든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훌륭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그냥 몸을 맡기시고 쭉 따라가시면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만의 암기장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암기 노트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 때 제가 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여기 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족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족한테 뭐 잘해주기보다 맨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일 안 도와주고 하니까 와이프가 좀 많이 화도 내고 역정도 좀 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와이프한테 아, 이번에 됐어라고 말을 하는 순간을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함에도 제가 이제 한 줄을 적는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저는 며칠 전에는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에 아, 기술사시네요라는 얘기도 최근에 한번 듣긴 했었습니다.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아마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때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 사실 기술사라는 시험이 뭐 쉽, 쉽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내가 그 평일날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명절 같은 경우에는 집이 다 근처이시긴 한데 명절 때는 하루 만에 그냥 처가라든지 그 본가라든지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점심은 처가에서 먹고 저녁은 뭐 저희 집에서 먹고 그리고 저는 또 독서실 가고 오히려 그 명절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좀 회사도 쉬고 하니까 여유가 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명절 때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되면 좋습니다. 또 가족들한테 그 아는 뭐 지인들한테도 인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또 합격을 하셨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좀 이런 쪽에 계시는데 그 평소에는 그냥 별로 저한테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데 합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잘 됐다 축하하네 그렇게 좀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저희 아들 핸드폰에 또 아빠 옆에 이제 기숙사라고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저장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선 그 부분 많이 좋았고, 뭐, 아까 이 베네핏 같은 부분은 저희 멘토님께서도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지으면, 이게 혼자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힘드시고, 중간에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던, 딱, 목표하신 바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 시스템과 그리고 멘토님과 그리고 이제 멘티들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정말 합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짧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스템이 그만큼 고도화되고 좋아졌다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제 그냥 합격 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하실 때 토픽을 공부하시는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하셨는지.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토픽을 공부했었을 때 어느 정도로 공부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여쭤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들이 네, 그 설명들이 있는데 네, 이거 하다 보면 그 설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올 때 거기를 또 이해를 하자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너무 이게 예, 맞습니다. 많이 걸리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그걸 음, 타협을 하신 거예요?
저는 기피할 때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에게 집중이라고 하는데 타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어쨌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 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제 방식대로 우선 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아 이건 너무 깊다 싶으면 사실 끊긴 했는데 지금에서 제가 드리는 생각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어느 정도 찾아보는 건 좋지만 토픽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20분에서 30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공부를 해서 그 정리를 하지 않고 저는 시간으로 차라리 끊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픽을 10분 동안 볼 거야라고 하면 10분 동안만 보고 여기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고 다 나올 것 같고 다 개념들이 다 핵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달라서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좀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 10분 정도에서 끊으시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뭐 편안한 거 뭐 아무거나 말씀을 네, 태블릿이 꼭 필요한지랑 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아, 많고 음, 주변도 많이 사셨을 거니까. 네. 우선 저는 태블릿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자료들이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 스타일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태블릿이랑, 그러니까 뭐 원노트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서브노트로 인쇄로 해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빨리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이제 다른 그 선배 그 기술사님께 조언을 받아서 태블릿을 구입했고 거기에 서브노트를 다 넣고 서브노트들을 계속 거기다가 그 전에는 그 아예 답안지에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썼다면 그 태블릿 옆에다가 그냥 계속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리고 태블릿에다가 그 태블릿이 있으면 장점이 어쨌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은 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종은 편하신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저는 그냥, 저는 그냥, 뭐 아이패드 썼거든요. 아이패드 에어. 너무 작지, 그러니까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사실 그 사이즈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히려 이건 250년이 심화가 된다는 지금쯤이면 뭐랑 다가 이런 거안 그러고 음, 지금 아마 이제 시험이 그 2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가장 힘든 시기실 것 같아요.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과연 정말 이번에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힘이 들 거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내가 어떻게 시험 보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딱 2달 동안 흔들리지 않고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패턴을 정해서 공부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습관들을 정해서 딱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들리게 되면 여지껏 잘 오다가 만약에 뭐 조금이나마 좀 마음이 흔들린다던가 뭔가 좀 뭐 템플릿이 뭐 바뀐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뭔가 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딱
핵심적인 그런 무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같이 공부하시던 멘티님들 아마 이거는 뭐 기필반을 하실 때도 분명히 기필반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데 딱 멘티와 함께 어느 정도 고정된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 날마다 어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딱 저녁 때 시간을 정해서 100분 동안 딱 모의고사 같은 형식으로 100분 동안 쓰기 연습을 했거든요. 딱 그 연습을 하면서 뭔가 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고 그리고 멘티와 함께 장단점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서 좀 혼자서 힘들지 않게 좀 이렇게 마지막 뭐 2개월간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히려 이 시기에 더 흔들리면서 방황을 하시면서 학원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선 뭐 학원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요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FR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FR이라는 게 있는데 FR 월간 모의고사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F할 때 딱 F할 때 그 모든 그 FR에 나오는 그런 토픽들에 대해서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참석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 내 쓰기 실력을 향상시킨다. 그러한 것에 포인트를 주고 학원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학원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이벤트라든지 논문이 있을 텐데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아예 시스템에 몸을 맡기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충실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제가 그 50.9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왜 떨어졌어요? 퐁당퐁당 점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59점 그래서 왜 떨어졌어요? 때 사실 제 멘탈 관리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를테면 제가 제 답안에 대해서 솔직히 그때는 스스로 만족을 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제 머릿속으로는 딱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딱 그런 멋진 답안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던가 어떤 뭐 파이널을 하면 제가 생각했던 답안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고 거기서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괴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덜 했나?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신감이 조금 흔들렸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2교시인가 제가 2교시에 2번인가인가 그거 2번인가 3번인가 정확한 건 안 나는데 2교시인데 제가 18점 정도를 받았어요. 거의 최하점인 거죠. 18, 아, 그 점수를 받고 그 교시에 57점인가 뭐 그게 하나 나오고 문제가 뭐였나요? 아마 그때 가이드 문제였는데 제가 그 가이드 문제를 선택하면서 거기서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이드 문제인가요? 약간, 약간 해당하는 가이드에 없었는데 그 내용을 물어본 문제가 뭐, 클라우드 보안에서 보안해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알지도 않은 문제.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만들어 썼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 문제 다 점수 따게 줬어. 그러면서 뭐 보정이 됐든 안 됐든 그 부분에서 좀 점수가 좀 딱 1점 모자랐습니다. 719점. 그럼 개별적인 미팅은 개별로 네. 끝내고 그 동영상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달에 신경 쓰 네, 지금까지 어쨌든 제 합격 그 수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서없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서 제 상황과 그런 과정들을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뭐 추가적인 도움이라든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제 앞에 연락처가 있으니 이쪽으로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 답변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뭔가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 예. 자, 이것으로 동영상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원택 참여하신 분들, 자,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볼게요. 원택 분들은. 일단 동영상 녹화부터 먼저 마무리할게요.